무릎이 먼저 앓았다. 아침에 이불을 걷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뻑뻑하게 저항했다. 예전에도 그런 날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찬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려 하거나 너무 오래 서 있었던 날이면 가끔 그랬다. 그때는 잠깐 쉬면 나았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잠깐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저녁이 돼도 여전히 묵직한 게 무릎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 겨울 나는 66이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간 집은 조용했다. 큰애가 결혼해서 나간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작은애도 취직하고 자취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나 둘이 남겨진 게 제법 됐었다. 집이 조용해지니 처음엔 좀 홀가분했다. 밥도 조금만 해도 되고 내 맘대로 치워도 되고 남편이랑 텔레비전 채널 다툼도 없고 그런 소소한 자유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함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이들 키울 때는 바빴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장 보고 빨래하고 저녁 차리고 몸은 고됐지만 하루가 빽빽하게 채워졌다. 내 몸이 아프다는 걸 느낄 새도 없이 살았다. 어깨가 결려도 참고 허리가 당겨도 다음에 병원 가야지 하다가 그냥 지나쳤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나씩 집을 떠나고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 몸이 보내던 신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못 본 척 지나쳤던 것들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밀듯 몰려오는 느낌이었다. 무릎만이 아니었다. 혈압도 그 무렵부터 말썽이었다. 어느 날 머리가 띵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높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짭짤하게 드시진 않냐고 활동량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했다. 음식은 원래 그렇게 해먹었고 활동이라고 해봐야 집 안에서 집안일 하는 게 전부였으니까. 병원을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몸에 대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다. 남편도 그 시기에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를 들었던 터였다.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단 걸 줄이고 걷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둘 다 처음엔 설마 그게 그렇게 심각해하는 마음이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 하는 생각으로 대충 넘겼다.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참 무심한 생각이었다. 젊었을 때 나는 건강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했다.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먹으면 소화가 됐고 움직이면 몸이 따라줬고 아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나았다. 몸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도구 같았다. 아이 셋을 낳고 살림하고 가끔은 바깥일도 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켰지만 그때는 몸이 버텨줬다. 참 잘 버텨줬다. 그런데 그 버텨준 세월의 값을 이제 와서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대에 소금을 마음껏 썼다. 김치도 짭짤하게 했고 국도 간이 새야 맛있다 싶었다. 40대에는 잠을 줄였다. 아이들 학교 걱정, 집안 살림 걱정으로 밤에도 머릿속이 돌아갔고 새벽 2, 3시까지 깨어있는 날도 많았다. 50대에는 움직임이 줄었다.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나이 드니까 쉬어야 한다는 핑계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쌓아온 게 60이 넘어서 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후회는 갑자기 온 게 아니었다.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장을 못 보러 갔을 때 터졌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걸어가기가 겁나는 거다. 예전에는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카트를 밀면서 걷다가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깐 멈춰 섰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왜 눈물이 나왔는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젊은 나한테 화가 났던 거였다. 왜 좀 더 아꼈냐고. 왜 그렇게 막 쓰고 살았냐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들었다.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무릎은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당뇨 전 단계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고. 듣고 나면 알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잘 안 됐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됐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간장 종지로 갔다.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요즘 점심을 회사 근처 공원에서 먹는다고 했다.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그 길로 한 바퀴 돌고 들어온다고. 특별한 말도 아니었는데 왠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이 혼자 공원을 걷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 나는 집 안에만 있으면서 남편은 혼자 건강을 챙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내가 먼저 밥상을 좀 바꿔보자고 했다. 국을 조금 싱겁게 하고 채소를 좀 더 올리고 고기는 볶거나 튀기는 대신 구워 먹자고. 남편이 좋다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 평생 해오던 손맛이 있어서 간을 줄이면 맛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도 처음 며칠은 뭔가 허전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익숙해졌다. 싱거운 게 싱겁게 느껴지지 않게 됐다. 채소에서 단맛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고기 자체의 맛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간에 가려져 있던 재료 본연의 맛을 처음으로 제대로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밥도 달라졌다. 예전엔 아침을 대충 먹거나 걸을 때도 있었다. 어차피 혼자 있는데 차리기 귀찮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으니까 몸이 달랐다. 오전 내내 기운이 있었고 점심에 과하게 먹지 않게 됐다. 잡곡밥에 나물 한두 가지, 된장국은 싱겁게, 달걀 하나. 화려하지 않은 밥상이었지만 아침마다 그 밥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걷기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다. 저녁 먹고 나서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자고. 특별한 곳을 가자는 게 아니었다. 우리 집 앞 골목길 그 끝에 있는 작은 공원, 그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였다. 20분, 많아도 30분. 처음에는 무릎이 걱정됐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무릎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훨씬 낫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천천히 걷는 거니까 해보자 싶었다. 처음 며칠은 무릎이 좀 뻑뻑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다. 걸으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길가의 핀 꽃 이야기, 옆집에 이사 온 사람들 이야기, 예전에 이 골목에서 애들이랑 있었던 일들. 밥 먹을 때는 텔레비전 보느라 제대로 못했던 이야기들을 걸으면서 했다. 밖에서 걸으니까 공기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게 들렸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혈압을 쟀다. 조금 낮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생활이 좀 달라졌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더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대단한 칭찬도 아니었는데 기분이 좋았다. 내가 뭔가를 스스로 바꿨다는 느낌이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남편은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다 잤는데 요즘은 저녁 먹고 나서 나한테 나가자고 먼저 말했다. 비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쉬었지만 날이 좋으면 나갔다. 걷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다. 남편 얼굴도 조금 밝아진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더 잘 보이게 된 건지도 몰랐다. 오래 살다 보면 그게 헷갈릴 때가 있다. 여름이 됐을 때 나는 장 보는 습관도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을 꽤 많이 샀다. 혼자 밥 차리기 귀찮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었던 것들.
그런데 이제는 신선한 재료들을 조금씩 자주 사게 됐다. 제철 채소를 사면서 이걸 어떻게 해 먹을까 궁리하는 시간이 생겼다. 시장에 가면 오늘은 뭐가 나왔나, 어떤 게 싱싱한가 살피게 됐다. 재료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장 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졌다. 두부를 살 때도 이제는 고른다. 예전엔 아무거나 집었는데 이제는 그날 만든 것, 물기가 적당한 것을 고른다. 시금치도 잎이 너무 크지 않은 것, 줄기가 빨간 것이 더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주부 50년이 넘었는데 재료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건 이제부터였다. 우습기도 하고 동시에 좀 서글프기도 했다. 진작에 이렇게 볼 걸. 가을이 되면서 잠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밤에 자다가 두세 번 깼다.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녁 걷기를 하고 나서는 자는 게 달라졌다. 몸이 적당히 피곤하니까 잠이 깊어졌다. 새벽 2시에 깨서 뒤척이는 날이 줄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개운했다. 작은 변화였는데 하루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해 겨울 큰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손주들이 오면 집이 시끄러워지고 바빠졌다. 예전엔 그게 좋으면서도 힘들었다. 애들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욱신거렸다. 그런데 그 겨울은 조금 달랐다. 손주들이랑 같이 앉아서 놀아도 조금 더 버텨지는 것 같았다. 예전처럼 금세 일어나야겠다 싶지 않았다. 몸이 버텨주니까 마음도 여유로웠다. 손주 얼굴을 더 오래 볼 수 있었다. 큰아이가 돌아가면서 엄마 좀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뭐가 하고 물었더니 밝아진 것 같다고 했다. 딱히 뭘 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느꼈던 모양이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다. 혈압약도 여전히 먹는다. 남편의 혈당 수치도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아니다. 병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는 게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잡곡밥을 안 치고 채소를 씻는다. 남편이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 동안 나는 밥상을 차린다.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 예전엔 그게 당연히 내 몫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하기 시작했다.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말 안 해도 서로 맞춰지는 부분들이 생기나 보다. 저녁 걷기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일과가 됐다. 비가 와서 못 나가는 날이면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가 됐다. 걷다 보면 계절이 느껴진다. 봄에는 골목에 개나리가 피고 여름엔 나무 그늘이 짙어지고 가을엔 떨어진 은행잎이 밟히고 겨울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그 소소한 것들이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이렇게 오래 살고도 여태 몰랐던 것들이었다. 가끔은 60 이전에 나한테 뭔가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 많은 바쁜 날들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추고 밥을 조금 다르게 먹고 하루에 20분만 걸으라고. 허리 아프면 그냥 두지 말고 병원 가라고, 피곤하면 쉬어도 된다고. 자신을 아끼는 게 가족을 아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 말을 젊은 나한테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다. 하지만 그런 후회가 너무 길어지면 오늘이 허전해진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그래서 요즘은 후회보다 오늘을 더 많이 생각한다. 오늘 아침 밥상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맛있었다는 것, 오늘 걷다가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웃었다는 것,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를 만났다는 것. 건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매일 조금씩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루를 나쁘지 않게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다. 나는 오늘도 저녁을 지을 것이다. 국을 싱겁게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울 것이다.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먹고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돌 것이다. 돌아오면 두 사람 다 조금 땀이 나 있을 것이다.
씻고 차 한 잔 마시고 잘 것이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다. 그런데 요즘엔 그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괜찮다. 아니, 꽤 좋다.